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사한 거는 GPT-1에 대한 논문이고, 목차로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과 문제 의식입니다. 먼저 라벨 데이터 부족 문제가 있는데, 이제 자연어 이해 과제의 공통 문제로 감정 분석, 자연어 추론, 질의응답, 문장 유사도 판단은 대부분 라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라벨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구축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라벨이 없는 텍스트는 대규모로 존재하기에 그래서 라벨 없는 텍스트에서 먼저 언어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여러 자연어 이해 과제에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기존 접근으로는 월드투백, 글로브 등 사전 학습된 단어 인베딩을 활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단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 의미, 긴 문맥, 문장 간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고 또 과제마다 별도 모델 구조를 그때마다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단어 인베딩만이 아니라 언어 모델 전체를 사전 학습하고 전이하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Generative Pre-training GPT 2단계 학습 구조인데 첫 번째로 이제 라벨 없는 대규모 텍스트로 언어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앞 문맥을 보고 나서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식으로 사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Supervised Fine Tuning, 지도 파인 튜닝에서는 각 과제의 라벨 데이터로 모델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성 분석, 자연어 추론, 질의응답 등에 적용을 합니다. 이제 비유를 하자면 먼저 책을 많이 읽혀서 언어 감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게 하는 형식의 내용입니다. 네, 사전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이 시계 기호를 설명하면은 U는 라벨이 없는 텍스트 전체, 그리고 UI는 현재 예측해야 하는 토큰,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앞 문맥 토큰들이고 모델 파라미터를 세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수식에서 핵심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앞 문맥이 주어졌을 때 실제 다음 토큰의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학교에라고 하면은 그 다음 토큰으로 같다의 확률을 높이 부여하는 형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모델 내부 흐름입니다. 이제 H0는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기 전 입력 표현이고 이제 W는 토큰 임베딩, WP는 위치 임베딩인데 여기서 아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가 없어서 여기서는 위치 임베딩 행렬을 더해주는 것으로 이제 위치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HL은 이제 HI는 i번째 트랜스포머 블럭을 지나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P는 다음 토큰에 대한 확률 분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GPT가 입력 토큰을 받아서 여러 트랜스포머 층을 통과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음 토큰의 확률을 예측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GPT에서 핵심 부분인데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입니다. GPT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디코더 온리 모델이고요. 이제 현재 위치에서 미래 토큰을 미리 보면은 정답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테이션 계산 단계에서 현재 위치보다 뒤쪽 토큰을 가리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모델은 항상 앞 문맥만 보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그래서 GPT-1은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지만 미래 토큰을 보지 못하도록 가린 디코더 구조여서 이제 생성적 사전학습, 즉 다음 토큰 예측에 적합합니다. 네, 그리고 라벨 예측인데 이제 X는 과제에 들어가는 입력 토큰 시퀀스, 그리고 H는 마지막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마지막 토큰 위치 표현, 그리고 WY는 과제 레벨 예측을 위해 새로 추가한 분류층 가중치고, 네, 소프트맥스는 라벨별 점수를 확률로 바꾸고 Y는 예측해야 하는 정답 라벨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사전학습 단계에서 앞 문맥을 보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고 파인튜닝 단계에서 과제 입력을 보고 정답 라벨을 예측.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는 새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서 마지막에 과제별 작은 분류층을 붙여서 라벨 확률을 계산하는 형식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파인 튜닝 목표인데 이제 L2는 과제 정답 라벨의 확률을 높이는 목표고 L1은 이제 파인 튜닝 데이터에서도 다음 토큰 예측을 수행하는 보조 언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정답도 마치되 L1을 더함으로써 사전학습 때 배운 언어 모델 능력도 잃지 말하는 수식입니다. 네, 자연어 이해 과제는 이제 입력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구조를 보면은 어, 기존 방식이면 과제마다 별도의 모델 구조를 설계해야 되는데 이제 문장 하나를 분류하는 모델, 두 문장을 비교하는 모델, 답 후보를 평가하는 모델을 따로 만드는 형식 그런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이제 GPT 논문에서는 이제 모델 구조마다 과제를 새로 안 만들고 입력을 모두 하나의 토큰 시퀀스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장치가 여기서 스타트, 디림, 엑스트랙 같은 표시고 스타트는 입력의 시작을 알려주고 디림은 두 문장이나 문맥과 답변 후보를 구분하고 이제 엑스트랙은 최종 예측에 사용할 표현을 뽑는 위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GPT-1은 다양한 자연어 이해 과제를 모두 하나의 시퀀스를 읽고 마지막에 라벨을 예측하는 문제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만 말하면은 과제마다 모델 구조를 새로 만들고 입력을 모두 하나의 토큰 시퀀스로 변환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 클래시피케이션은 문장 하나를 분류하는 과제입니다. 감성 분석이나 문법적 판단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엑스트랙은 단순한 종료 표시가 아니라 문장 전체 정보를 모아 최종 분류층으로 넘겨주는 위치입니다. 다음은 엔타일먼트입니다. 엔타일먼트는 전체 문장과 가설이 주어지고 그 문장 관계가 함의인지 모순인지 중립인지 판단하는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강조할 점은 이게 입력 구조는 다르지만 처리 방식이 똑같아서 모두 하나의 토큰 시퀀스로 바뀌고 트랜스포머가 이를 읽은 뒤 엑스트랙 위치 표현으로 라벨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전에 아까 방금 말했듯이 과제를 새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입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과제를 같은 모델에 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두 과제인 시뮬러리티와 멀티플 초이스인데 시뮬러리티는 두 문장이 같은 의미인지 판단하는 과제고 여기서 특징은 두 문장 순서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방향 입력을 모두 사용하는데 보시면은 먼저 텍스트 1, 디림, 텍스트 2 입력, 형태의 입력을 만들고 그다음에 순서를 텍스트 2와 1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각각 트랜스포머를 통과하고 또 출력 표현을 더한 뒤에 리니어 레이어로 최종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멀티플 초이스인데 이 과제는 문맥과 질문이 주어지고 여러 답 후보 중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통해 후보들의 점수를 비교하고 가장 성능이 높은 답을 선택하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시밀러리티와 멀티플 초이스 모두 입력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 비교하고 하지만 핵심 원리는 여전히 이제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로 표현을 만들고 리니어와 소프트맥스로 최종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실험 설정을 보겠습니다. 사전학습 데이터로는 북스 코퍼스를 사용했고 이거는 이제 7천 권 이상의 밑줄판 도서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네, 그리고 모델은 12층 디코더 원리 트랜스포머이고 히든 사이즈 768, 어텐션 헤드는 12개로 그리고 토큰화에는 BP를 사용했고 4만 개의 멀지를 사용했습니다. 네, 평가 과제는 매우 다양한데 이렇게 많은 과제를 왜 사용했냐면 모델이 특정 과제 하나에만 좋은지 아니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요약하자면 12개 자연어 이해 과제 중 9개에서 당시 최고 성능을 개선했고 자연어 추론, 질의응답, 상식 추론에서 특히 강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스토리 클로즈, 그리고 레이스, 그리고 멀티 NLI, QNLI, SCI 테일 등 NLI 과제에서 특히 강한 성능을 냈습니다.
네, 결과 분석입니다. 먼저 레이어 트랜스퍼 분석으로 보면은 임베딩만 전이해도 성능이 향상됐다. 그리고 트랜스포머층을 더 많이 전이할수록 성능이 증가했고 사전학습된 각 층이 과제 해결에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제로샷 비해버로 파인 튜닝 전에도 감성, 문법성, QA 관련 신호가 일부 나타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언어 모델링 과정에서 자연어 이해 기능이 자연스럽게 학습됐다입니다. 그리고 사전학습 없는 트랜스포머로도 실험을 해봤는데 성능이 크게 하락했고 LSTM보다 트랜스포머가 이제 평균적으로 훨씬 더 좋은 전이 성능을 보여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기존 연구와의 차이입니다. 기존에는 단어 임베딩 중심 전이어서 이제 GPT-1은 언어 모델 전체를 전이했고 이제 과제별 모델 구조 설계가 아닌 공통 트랜스포머 백본을 사용 그리고 이제 라벨 데이터 의존성이 컸었는데 이제 라벨이 없는 텍스트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과제별 입력 구조가 다른 것도 입력을 하나의 토큰 시퀀스로 변환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으로는 모델을 과제마다 새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여러 과제에 재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네, 결론 요약입니다. 라벨 없는 대규모 텍스트로 트랜스포머 언어 모델을 생성적으로 사전 학습을 하고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연어 이해 과제에 지도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별 모델 구조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입력 변환만으로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구성했고 결과적으로 12개 과제 중에서 9개에서 당시 최고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네, 대규모 텍스트로 먼저 언어 모델을 학습하여 이제 그 지식이 다양한 자연어 이해 과제로 강하게 저해될 수 있다가 이 논문의 한 줄로 하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